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원자력은 나만 잘한다고 달 일이 아니고 주위 모든 나라가 안전해야 된다. 수십 년 전부터 악의 축중공이 방사능오염수는 서해안에 버려지고 있다. 또한 부실한 원전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래서 공산당은 싫어요. 사고만 나면 숨기려고 감추려고만 하는 게 공산당의 아주 나쁜 관습이죠. 실수나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게 사고 수습의 지를 길인데 말이죠. 유엔은 긴급 조사하라. 일본 중국 핵발전 긴급 조사가 필요하다. 일어나고 자격 없는 자는 물러나라. 중국 동부해안이라고 하면은 언뜻 생각이 안 떠오르지만 우리 서해안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중국이 서해안 연안 지역을 따라서 가동 중 및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127기입니다. 이번 사고는 남진아해 연안이지만 중국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바리피입니다. 중국 텐완 원전에서 최악의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방사능이 관측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감추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 동부 연안이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는 상황. 중국이 위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자 국제단체에서 중국 실사까지 외치며 중국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전문가 파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대체 중국 동부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쉼없이 울리는 빨간불 다급한 작업자는 지하로 내려가려고 했으나 이미 봉인된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다른 작업자들 역시 허둥댔죠.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던 중국 장쑤성의 한 발전소. 평화로운 날을 깨뜨린 것은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안전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이 발전소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가 퍼진 것이죠. 퐁! 소리도 들리며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당국에 긴급하게 전화를 건 담당자들은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러나 상황을 대본에 눈치챘죠. 연료봉 병났고 주변이 완전히 봉인된 것을 확인한 그들은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핵연료봉 손상이 일어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내부 방사능 수치가 비현실적일 정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네요. 다행히 안전장치로 대비해둔 병납 처리가 작동해서 위급 상황을 막았지만 문이 닫히기 전 빠져나간 방사능까지는 제대로 막을 수 없었죠. 다급하게 사고가 난 발전소 주변을 조사했고 작업자들 사이에서 약 500mSv 수준의 방사능 피폭 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확인을 위해 병납 장소 근처까지 처음 접근한 인물로 급하게 방사능 치료에 들어갔으나 피폭된 환자는 사망했다고 하죠. 중국 장쑤성 정부는 즉시 중앙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중국 정부는 군을 파견해 이 일대 봉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방사능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기민하게 움직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삽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장쑤성 텐완 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비밀리에 묻혀졌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홍콩 신문인 명보에 이 내용을 알렸고 이 소식이 홍콩과 해외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중국 정부가 문제를 일으키고도 문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던 일로 하려는 행동이 빈번했던 것을 알게 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중국 동부해안에 운영 중이던 중국 정부의 원전을 감시해왔습니다. CNN 역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비난을 가했죠. 심지어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밝힐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부 연안에 건설되어 있는 텐완 원전은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장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전 세계가 방사능 오염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가운데 중국까지 오염에 기여한다면 이는 국가 단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태평양 연안으로 방사능이 유출되고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하면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전문가들조차 모르는 상황. 그러나 중국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죠. 중국이 입을 다물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이유의 뒷면에는 중국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고갈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실은 2021년 호주와의 갈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중국은 각종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일견 어떠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탄소 기반 에너지원의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공장 하나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외부 의존도가 심한 국가인 상황.
게다가 에너지 수요 면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17억 명이 넘는 인구를 부양하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공급이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중국은 사활을 걸고 에너지원 사수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러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에게 유리한 교역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죠. 오히려 중국이 자원 수입하기 불편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에너지원 확보는 중국에게 있어 제일 당면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눈을 돌린 자원이 바로 원자력이었죠.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개된 14차 5개년 계획의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중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70GW기가와트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51GW 원전 용량을 급속도로 늘려 중국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죠. 중국 동부 해안지대에 추가 원자로 시설을 짓는 것에 더해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까지도 설립할 계획을 가진 것이죠. 쉽게 말해 물에 띄운 원자력 발전소까지 짓겠다는 것입니다. 원전 위험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원전 축소 움직임을 보인 것과 달리 중국은 세계 최대 원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죠. 신화통신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원전 건설 외에도 추가 건설까지 주문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1200억 위안, 한화로 23조 원을 투입해 기존 원전 3곳에 각각 2기씩 6기의 원전을 더 짓기로 했다며 탈탄소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덕분에 중국 원전 기술은 발전했고 이에 유럽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은 중국 원전 기술을 수입 자국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영국 원자력 규제 국오의 날과 환경청이 브래드웰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 설계가 영국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원자력 후발 주자였던 중국이 영국의 원자로 발전소를 짓게 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영국 일반 설계 평가와 설계 승인 확인서를 모두 적법하게 통과. 중국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화룸 1호에 대해 허가를 받고 향후 세계 여러 곳에 원전 수출을 다짐했죠. 남미 역시 중국 원전 기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국유 원전 기업인 중국광핵집단 CGN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핵심 기술인 화룸 1호를 아르헨티나에 수출하기로 결정. 아르헨 정부는 이를 이용해 아투차산 원전을 지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자원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중국 원전 기술을 수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방사능 누출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이 꿈꿨던 방사능 강국은 헛된 희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수출한 원전을 믿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죠. 국제원자력기구야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누출 사고에 대한 자료를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한편 실사까지 나서겠다며 심각한 반응을 보였죠. 일찍이 중국 정부는 비슷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전적이 있기에 제대로 이를 수사하고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홍콩에서 서쪽으로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타이산 태산 원자력 발전소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요.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모터가 중단되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관리 직원의 실수로 인해 생겨난 사고였죠. 냉각로가 작동을 멈추면서 원자로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일부 직원을 제외한 인원은 밖으로 이송되었고 관리자들이 해결을 위해 힘쓴 결과 24시간 내에 모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죠. 이런 일이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아니라 대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문제로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진 문제였죠. 이때도 중국 당국은 0단계 사고라며 제대로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인지 기준에서 0단계는 경미한 보장 수준.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국의 주장이 0단계라는 것이지 실제 이를 확인한 외국 전문가의 증언은 하나도 없었죠.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타이산 원전의 협력회사인 프랑스 원전회사 프라마톰이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린 뒤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죠. 중국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방사능 누출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중국의 통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원전 기술을 고려하던 유럽과 남미 지역 국가들은 중국 원전 도입 절차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단체의 실사까지 들어올 예정이고 미국 역시 최악의 사고를 감추려 해선 안 된다고 성명을 내며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코로나 때도 봉쇄로 일관했던 중국, 과연 이번에도 비슷하게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까요? 수출입되는 원전 기술은 이하 심사를 통과하는 제도를 협정화해야죠. 그리고 관리 상태를 중간 심사 받는 것도 함께 도입되길. 깨끗하고 저렴한 전기 생산 발전소이지만 방사능 유출은 큰 위험 요소인 만큼 세계 여러 나라의 힘을 합쳐 해결해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감추고 속이려면 지구에 자기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결해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은 공산국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해결될 문제 같군요. 언젠가 중국과 붙어서 이기지 않는다면 우린 모든 피해를 입고 중국 놈들의 조롱만 받게 될 것이다. 개 같은 이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편안하게 살게 될까? 바로 옆이라 우리도 죽겠네. 양옆으로 참 가지가지한다. 세계 원자력 발전은 유엔에서 관리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안전검사 받아야 한다. 유엔은 원칙을 정하라. 중공의 공공의 적 문제는 분할 독립만이 해결책이다. 중공 동부지역 원전에서 사고 한번 나면 한국의 피해는 막심한데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 해외로 대거 떠났다. 코로나 미세먼지 이제는 원전 사고 바다 음식은 이제 끝.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